안녕하세요, 카트 에디터 엘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볼보의 대형 SUV XC90입니다 작년 12월에 페이스리프트 돼서 다시 한번 출시를 했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됐는데 한눈에 알아보시겠나요? 뭐 역조 그릴 정도? 그 다음에 휠? 대표적으로 이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변경됐죠. X5랑 GLE랑 경쟁 모델인데 제 느낌상으로는 XC90이 더 커 보여요. 사람들은 왜 벤츠, BMW 말고 볼보를 선택하는 걸까요? 볼보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XC90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가 처음 출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많거든요. 자,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저도 사실은 XC90을 이번에 처음 타봤어요. 처음 타보면서 그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보시죠. 그럼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멀리서도 이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한 헤드램프가 보이면 볼보다. 사실 이전에는 뭔가 라디에이터 그릴에 선이 하나 보인다 하면은 볼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멀리서 봐서 이 토르의 망치를 형상한 헤드램프가 멀리서도 딱 보이면 저 차는 볼보구나.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정면에서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안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닌데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좀 더 포스가 있어 보여요. 볼보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단정함이 있어요. 단정한데 여기서 역조를 살짝 넣어주니까 이 차량 좀 더 포스 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 XC90의 어떤 전면부 인상은 사실 전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큼지막한 어떤 디자인에 세련되면서도 약간 날카로운 듯한 헤드램프, 그릴들부터 해서 볼보 로고, 이 모든 게 어우러진 전면부 인상이 이 XC90의 어떤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볼보, 이게 볼보가 보여주려고 하는 디자인이고, 우리가 최근에 볼보 디자인이 좋아졌다, 이뻐졌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측면 디자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전형적인 대형 SUV의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나 할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볼보가 말하는 볼보 디자인, 사실 여기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 있는 인스크립션 크롬 라인, 이 라인이 보이면 인스크립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볼보 디자인을 아까 제가 전면부 할 때 멀리서도 헤드라이트만 딱 보고 가운데 그릴만 봐도 저 차 볼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후면에서는 더 멀리 밖에서도 저 차는 볼보구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길게 형성된 형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패밀리룩처럼. 저는 이 긴 테일램프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디자인이 예전부터 계속 봐서 제 눈에는 이게 조금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디자인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볼보는 멀리서도 이 가로 배치의 어떤 테일램프는 물체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차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지형물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이쪽에서 브레이크 등을 더 확인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브레이크 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측면에서도 잘 보이는, 이 기능적으로 뭔가 디자인 고집도 있고 기능적인 어떤 부분도 생각한 거 아닐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굉장히 단정해요. 지금 가솔린 T6 모델이라고 나있는데, 그러니까 볼보는 T6라고 해서 6기통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T라고 하면은 가솔린, D라고 하면 디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6 현재 모델이고,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단정해요. 근데 여기서 볼 거는 볼보 레터링, 큼지막하게 넣어놓은 볼보 레터링과 그 아래쪽으로 번호판에 Made in by 스웨덴. 안에서도 보겠지만 볼보는 스웨덴이라는 어떤 자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도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스웨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북유럽, 그리고 북유럽 디자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그 부분은 이따가 실내를 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시죠. 대형 SUV라고 한다면 역시 트렁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경쟁 모델인 뭐 X5라든지 GL을 얘기했는데 X5에 비해서 전장이 몇 센치 더 길지만 전고도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도 이렇게 좀 큼지막한,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뭔가 이렇게 딱 직사각형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뭔가 짐을 싣기에 엄청 많이 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약간 이런 거죠. 풀플랫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이건 정말 평평해요. 사실 이런 구분점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평평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놓다 보니까 진짜 평평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단면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 평평한 게 더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다른 차들도 보통 평평해요. 더 평평한데 이 차는 더 평평한 그런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열 시트가 이렇게 3개의 시트를 배열을 해놓다 보니까 더 이렇게 절단면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많이 보이고 빈틈도 많아요, 이렇게. 근데 더 평평해 보이는 거죠. 요즘 차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정도, 제 키가 183인 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 오시나요? 전장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도, 뚝 뻗고 누워도 한 183인 제가 딱 누웠을 때 끝에까지 딱 닿죠, 거의. 예, 이 정도 길이. 어쨌든 차박을 하기에는 뭐 이만한 사이즈 뭐 흔치 않겠죠. 지금 3열을 이렇게 세워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 정도의 공간, 네, 3열까지 탑승을 하게 되면은 약 이 정도의 공간에 짐을 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열을 세운 상태에서도 한 뼘하고도 더 되죠. 약 한 40cm 정도. 그 캐리어 큰 거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뒤쪽으로는 이렇게 실부터 시거잭이 위치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물건을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맥스 5kg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디자인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이러면은 뭔가 절제된 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소재에 더 집중을 하고 뭔가 절제를 하려고 엄청 노력한 느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단정하게 딱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런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한번 문 만져보실래요? 도어트림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그쵸? 굉장히 부드럽죠? 우리 예전에 마세라티 탔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부들부들한 거. 그러니까 몸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너무 부들부들하니 굉장히 최고 소재를 썼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나파 가죽이다 뭐다 막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앉았을 때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소리 나는 느낌, 그 다음에 이런 우드들, 지금 보시면은 우드 무늬도 보시면요, 이거 리얼 우드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중앙에 딱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패턴들 보이시나요? 좌우 대칭으로 해서요 패턴을 이렇게 딱 맞췄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단정하게, 그리고 이 나무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도 살짝 숨어있는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디자인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정말 정직해요. 깔끔합니다. 깔끔. 뭔가 로고에서부터 시작된 그게 이 원형 끝까지 올 때까지 정말 깔끔 그 자체예요. 근데 질감은 또 굉장히 우리 집 소파에 앉아서 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최신식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풀 LCD 클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사지 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고급 차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시승을 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120%였던 거 바로 오디오입니다. 콘서트홀, 그 다음에 뭐 무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 이런 거 보통 다 있어요, 차마다. 근데 그 차이가 커요.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콘서트라면 너무 먹먹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저음해서 뭔가 손실을 보거나 뭉개지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콘서트 홀장에 와 있는 것처럼 선회도가 정말 좋아요.
맡긴 제가 들어도 야, 이건 진짜 좋다, 최근에 들어본 오디오 중에 최고다. 이게 오디오 하나만 만약에 두고서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 경쟁 모델 중에 골라야 된다면 무조건 저는 XC90을 한번 타보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시트 매뉴얼부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지금 1번, 2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누르시죠. 그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한 번 누르면 바로 갈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끝까지 다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풀 LCD 클러스 창이 보이는데, 풀 LCD 클러스 창에서는 좀 더 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어떤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요. 보통 우리가 워셔액을 뿌렸을 때 보통 앞에다가 쫙 분사하죠. 근데 볼보는 보세요. 한순간도 시야를 가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와이퍼에 워셔액 노즐이 있어요. 순간적이라도 전면을 가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안전과 관련된 거겠죠.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이 크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뭐 적당한 사이즈라고 느껴져요. 동작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LCD 창에다가 많은 걸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 기능이 하나하나 쪼개져 있어서 그냥 단번에 뭔가 어디 세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딜 또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한 번에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누르면 나타나요. 에코, 컴포트,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그 다음에 오프로드. 이 끝에 라인에 표시가 되면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안쪽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랑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을 꼽아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깊은 공간은 아니에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적더라고요. 수납 공간은 이 정도. 볼보가 시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시트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작 버튼 하나로 측면 보호대, 허리 받침대, 그 다음에 익스텐션,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예. 마사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2열에 앉았는데 리클라이닝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좀 서 있죠 제가. 근데 편해요. 각도를 더 눕혀야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쿠션도요, 더 푹신해야지 편하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근데 편안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굴곡이 많은데 되게 편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려갔다가 평평하고요, 볼록하고요, 들어가고요,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헤드레스트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쫙 안기면서 몸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컵홀더 부분이 좀 옹색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동 매뉴얼 선커튼을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어요. 측면에서 해가 바로 비쳤을 때는 바로 눈으로 오지 않을까.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건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송풍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 창이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지원해요. 이렇게 바람의 세기, 그다음에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까지 지원을 하고요. 통풍 시트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시거잭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리게 되면은 230V 150W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켓 모양이랑 좀 다르죠. XC90이 지금 현재는 7인승이잖아요. 근데 7인승인데 볼보 XC90은 사실은 5인승도 있고요. 그리고 최상위 등급으로 하면 4인승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XC90 T6는 딱 7인승 한 가지만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볼보 XC60을 제가 옛날에 처음 봤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 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시트를 아이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우리 아이가 충분히 편하게 앉을 수 있겠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커버가 생각보다 좀 얇아요. 가운데 바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3열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3열 이동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제낀 다음에 앞으로 밀면 이렇게 통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머리 공간, 제 키가 183인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하지만 어쨌든 시트에 이렇게 앉으면 이 끝에 라인에 머리가 딱 걸립니다. 예. 65 정도까지는 머리 안 닿고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열에 지원되는 거는 컵홀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 공간,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필러 쪽에 송풍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나 뭐 앞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은 보이지 않고요. 제가 지금 2열 시트를 뒷사람을 배려한 정도의 위치로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주먹 반 정도 3열 공간 괜찮다, 탈 수 있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XC90의 파워트레인은 320마력 그리고 40.8토크입니다. 네, 대단하죠. 3800cc거나 3000cc가 아닙니다. 6기통이 아니에요. 4기통입니다. 4기통 2000cc인데 터보 엔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추월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운전자가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뭐 그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4기통 2000cc 라고 얘기하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차는요,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임과 동시에 무게도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순발력을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6기통의 어떤 그런 웅장한 베이스 이런 거는 따로 들리지 않아요. 지금 에코랑 컴포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보면은, 제가 지금 컴포트로 하고 다녔거든요. 에코로 하게 되면 확실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RPM을 좀 낮게 쓰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파워 밴드를 좀 낮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변속이 좀 빠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확 전달된다는 느낌보다는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 XC90의 T6는 복합 연비가 공식이 9.3km입니다. 예, 뭐 적당한 어떤 수치죠.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감속도 해보고요, 시내 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림상 연비가 8.6km가 나옵니다. 예, 8.6km. 보통 이 정도 차체에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면은 한 6.5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8.6km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상에 이제 찾아보시거나 기존 오너들이 리뷰했던 걸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 거 역시 2000cc 4기통이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터보 엔진이 역시 진리이지 않을까. 자연흡기보다는 확실히 터보 엔진이 더 연비 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에코 모드에서 잘 발재간을 잘 구린다면 뭐 본인이 원하는 연비 충분히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이나믹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이나믹으로 잠깐 바꿔보면 뭐 이 정도 나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경쟁 모델 중에 가솔린 모델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과 비교했었을 때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40.5토크는 정말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예. 3.0 디젤 엔진을 굳이 불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파워고, 추월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도 충분히, 그 다음에 가끔은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잘 나가는데 하면서 제가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자기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요. 좀 자중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빠르게 이동 가능해. 하지만 위험하긴 하지마 라고 지금 이 차가 저희한테 막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패들 시프트도 없어요. 네, XC90은 약간 그렇게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럭셔리 대형 SUV라고 한다면 온 가족이 편안하게 탑승을 해서 이제 편안하게 주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컴포트로 다시 바꾸고 한번 승차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스펜션은 제법 하드한 느낌이에요. 물렁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선회를 할 때, 코너를 돌 때도 접지력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폭도요, 지금 이게 275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철이나 이런 데 지나갔을 때는 뭔가 뒤에서 밑에서 팡팡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거를 운전자는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이 시트가 큰 몫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또는 차체가 그 부분을 감쇄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성향을 따지자면 벤츠보다는 약간 BMW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하드합니다. 예. 그리고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정숙성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오토스탑이 된 상태에서 차들 소리 안 들리죠. 차가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느낀 게 조용하다. 주변에 어떤 버스나 트럭이 지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정숙성을 돕는 부분은 이중접합 차음유리인데, 볼보는 라미네이트, 이중접합 차음 라미네이트 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손도 잘 안 되지만 정수성을 굉장히 돕는다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조용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가속성이 괜찮아요. 이제 파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보렉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최신 차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반자율 주행이라 부르는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60km 도로예요. 60km 도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좌우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로 동작을 해서 앞차간의 간격을 최대로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여기는 60km 도로니까 60km까지. 볼보는 핸들 놓는 걸 지극히 제한합니다. 예. 손을 놓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칼 없이 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조향을 하십시오. 바로 뜨죠. 네, 조향을 하십시오. 어시스트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네, 앞차는 지금 다 정차를 한 상태고요. 얼마만큼 매끄럽게 정차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브레이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떤가요? 매끄럽게 정차하죠. 차량 무게가 2톤이 넘는데 브레이킹 성능이 만족스러워요. 타협 없는 그런 브레이킹 같은. 저속에서도 이게 깊게 안 밟았거든요. 깊게 밟으면 약간 이런 느낌? 밀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어느 순간에서나 브레이킹은 굉장히 2톤이 넘는 차량을 제동시켜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던 그런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줘요. 제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 예전에는 볼보 하면 내세울 게 안전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변에서도 XC90 사고 싶다, XC60 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왜 사고 싶은데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는 이제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이뻐서 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볼보가 디자인도 우수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가 이쁘다는 거죠. 예. 경쟁 모델 대비 이뻐서 사고 싶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UV에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매력이 이전보다 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 있게 좋지. 사실 사고 싶어도 너무 대기가 길어서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연식 변경이 또 있습니다. 올 하반기로 가면 이제 연식 변경이 될 텐데, 연식 변경 됐을 때 빨리 주문을 넣으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문 넣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인기가 워낙 좋아요. 지금까지 볼보의 대형 SUV XC9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볼보라는 브랜드가 우리에게 엄청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매력적입니다. 특히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제 생각에는 많이 이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안전뿐만 아니라 멋까지 매력적인 XC90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